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37%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S&P 500이나 QQQ, IVV, SOXX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자,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 때 전체적으로 추세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점 부분에서 자, MACD가 자주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상충되어 있는 모습들이 자, 지금 가격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도 급하게 또 올라가고, 또 막상 올라간 자리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또 박스권을 그리는 지금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 자체에 집중을 해서 사실 패시브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즉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자,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매수 사인을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니에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어떤 종목을 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조심스럽게 괜찮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수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중순과 초에도 제가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랬고 지금처럼 많이 올라간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매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여지게 되고, 만약에 이 갭상승이 나온 구간이 돌파가 되게 되면 하방으로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지금 AI 섹터가 이끌어가던 기술주의 상승이 강한 폭등의 에너지라기보다는 조금은 힘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투자를 고려해야 되느냐? 바로 순환매가 나오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핵심적으로 올라가거나, 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과열이 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좀 잊혀졌던 섹터에서 이런 식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드렸었고, 실제로 상당히 오랜만에 종목 추천까지 해드렸어요. 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라브입니다. 즉 바이오테크주 관련된 세배 레버리지를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냐면, 자, 40% 가까운 상승이 불과 4, 5일 만에 지금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자, 뭐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실 것이고, 뭐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세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뭐 라브를 사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자, 그렇다고 뭐 어떠한 특정 종목들, 뭐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뭐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은은하게 제 의견을 전달을 할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브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즉 거의 40% 가까운 세배 레버리지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섹터 전반적으로 13%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엄청난 자금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상승이 나온 종목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히려 리스크가 낮은 구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형성을 한 이 구간에서 사실 지지라인을 멀게 잡지 않은 안전한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방이 뚫리더라도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결국 5% 내외에서 손절을 칠 수 있는 구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0% 가까운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순환매가 나올 만한 섹터들이 어떤 것이냐. 자,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지수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지만 러셀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러셀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지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만약에 랠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러한 소형주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형주들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총이 10조 이하 정도가 되는 종목들이 될 텐데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2000조가 넘습니다. 200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진 종목에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급등이 나온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조금 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받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멤버십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투자 자체도 라브에서 보여드렸듯이 섹터별 혹은 종목별 그러한 투자 순환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3% 올랐다가 빠졌다가 3% 올랐다가 장중에 또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저렇게 라브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해서 저러한 상승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이런 게 3% 올라갔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보기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중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일간의 움직임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테슬라를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요 매물대 라인 자체가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10% 정도의 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하방 저항을 맞고 나오게 된다면 170 라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아래 확률을 보고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고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어떤 확률에 배팅할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시면 제 유튜브를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지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시면서 자신의 투자를 망쳐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소신껏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흡수할 건 흡수를 해주시고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뭐 그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유튜브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선물상으로는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뭐 지금은 조금 에너지가 보시는 것처럼 선물에서도 지금 상방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겪거나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거친 뒤에 랠리가 나오는 것이 좋은 흐름인데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거는 추세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리적인 기대값 자체가 상당히 상충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전체적인 패시브 투자, 즉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시기. 그러니까 많은 자금을 위쪽에 넣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그렇죠? 섹터별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브 같은 건 지금 들어가야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올라가기 전에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 발굴에 좀 힘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번 시장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정의 하나의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평 자체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이격도를 다시 벌려줘야 이때가 안전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둔화되면서 이 부분이 수렴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지수를 지금 위치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섹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혹은 추세적으로 강한 섹터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이득을 극대화해 주시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좀 강한 조정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 실현을 조금 빠르게 해버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스윙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인드 세팅을 미리 해놓으신다면 충분히 이번 시장도 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